안녕하세요. 한의학으로푸는 맛있고 건강한 스와팅 라이프 맛있는 한의사의 김세희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맛있는 레시피와 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알려주실 우리 김경호 선생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너무 더위 때문에 저같이 열이 많은 사람들은 힘듭니다. 땀도 많이 나고 머리도 좀 아프지만 열심히 그래도 지내다 왔습니다. 네, 저도 요즘 더워서 정말 입맛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맛있는 한의사의 엔돌핀 요정에 있는 세희 씨가 기력이 없고 몸이 피곤하다니까 너무 걱정되는데요. 오늘 요리를 통해서 세희 씨의 기운을 확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만 들어도 제가 벌써부터 기운이 불끈 솟는 것 같은데요? 네, 주제를 먼저 공개하고 바로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볼까요? 눈살이 좀 씻고, 머리도 띵하고, 목이 칼칼한 게, 이거 감기 아니에요, 선생님? 이 한여름에 그런 증상을? 오늘의 주제, 네. 눈치채셨나요? 한여름에 더우면 더울수록 생길 수 있는 바로 일사병이라고 하실 줄 알았죠? 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네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네. 바로 냉방병입니다. 와, 딩동댕 정답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여름이 되면서 어딜 가든 실내에서 에어컨을 많이 틀잖아요. 네. 장시간 에어컨을 쓰다 보니까 이 냉방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 냉방병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냉방병이라 여름에 좀 땀을 흘리면서 몸의 순환이 좀 잘 되어야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찬바람을 너무 많이 쐬다 보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자꾸 피로감이 오게 되고 잦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냉방병이라고 하죠. 아, 그렇군요. 그럼 선생님, 냉방병과 감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감기와 냉방병을 잘 구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는 일반 감기 같은 경우에 열을 동반하게 되죠. 고열이 뜨면서 머리가 많이 아프게 되고 일단 열이 발생되는데 냉방병 같은 열이 없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치료되는 기간에 있어서도 냉방병 같은 경우에는 그 한기, 좀 추운 공간만 벗어나서 좀 있게 되면 수일 내로 좋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감기 같은 경우는 1주, 2주 또는 그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감기하고 장염하고 혼돈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장염 같은 경우에는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우리 냉방병으로 인한 설사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열을 발생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뜻한 물을 드시면서 몸을 좀 따뜻하게만 해줘도 그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죠. 보통 2, 3일만 지나도 그 증상이 많이 완화되는데 만약 극심한 스트레스, 그 설사로 인해서 만일에 전해질대사에 문제가 올 경우에는 병원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장염과 비슷한 증상 밖에 그 밖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몸 전체에 나타나는 몸이 나른하고 피곤이 자주 찾아들게 되고요. 특히 머리 쪽에는 두통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관절, 어깨나 팔다리나 무릎이나 발목 같은 평소에 안 좋았던 부위가 통증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요. 위장이 소화가 안 되거나 설사를 일으키게 되고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생리통까지도 그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병이시게 되죠. 네, 이 냉방병 여름에 누구나 쉽게 걸릴 수 네네. 있는 그런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요. 네네, 그렇죠. 냉방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폐렴의 증상까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일반적인 질환을 갖고 좀 중증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합병증에 노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름철에 반드시 냉방병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냉방병에 좋은 요리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주 재료부터 소개해 주시죠. 냉방병 예방에 좋은 오늘의 식재료를 찾아온 곳은 경기도 김포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밭이 텅 비었네요. 오늘의 주재료, 바로 수확을 마친 햇마늘입니다. 마늘은 한 열흘에서 20일 정도 이상은 이제 건조해야 수분을 날려줘야 썩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려가지고 줄기하고 뿌리 제거하고 보관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4대 채소로 불리는 영양 만점 마늘. 줄기하고 뿌리가 잘 제거돼 있고 외피는 건조 상태가 양호하며 이제 흙이나 이물질 등이 이제 묻어있지 않은 걸 고르시면 좋고요. 주방의 약방이라 불릴 정도로 효능이 뛰어난 마늘은 특히 알리신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와 냉방병에 탁월합니다. 마늘로 여름철 냉방병 예방하세요.
네, 오늘의 주 재료는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이요? 네네. 마늘은 우리가 요리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부재료이자 또 약방의 감초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요리를 할 때의 양념계의 어벤져스 마늘이 오늘의 주재료로 선택되었습니다. 맞아요. 늘 메인 재료라기보다는 네. 그 양념으로 사용이 되어 왔던 마늘이기에 그렇죠. 오늘 어떤 음식이 만들어질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요리명 공개 부탁드립니다. 냉방병에 좋은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삼계탕보다 마늘 윙찜입니다. 네, 그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냉방병은 물론이고 여름철 보양까지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요리에 먼저 닭을 네.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료. 네네, 주재료는 닭을 그냥 바로 해서도 되는데요. 약간 양념이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 칼집을 살짝 내주면 좋아요. 네, 이렇게 칼집을 한쪽만 내도 되고요. 양쪽 다 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내주면 됩니다. 우리가 먹을 때 이게 양념이 좀 배어 있어야지 살코기 고기 먹을 때 참 맛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칼집을 앞뒤로 이렇게 한 2번 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좋아요. 네, 혹시 이 닭도 냉방병에 좋은 식재료인가요? 그럼요. 우리 냉방병 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 생각하기도 하는데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거든요. 뭐 갈증이 나거나 설사가 났을 때 아주 좋고요. 내장의 기운을 좋게 해주고 또 피로를 풀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먹게 하고 아랫배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냉방병에 너무나 좋습니다.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냉방병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소금하고 네. 소금 적당량하고 해서 후추를 좀 넣어요. 저도 이제 많이 들었죠. 네네, 엄청 넣었어요. 그래서 조물조물해서요. 밑간을 미리 해놓은 게 나중에 양념이 배어서 요리할 때도 좋습니다. 밑간 끝. 밑간 네. 넣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늘 손질 한번 해볼까요? 주재료잖아요. 네. 마늘은 끝에 좀 다듬어 주고요. 제가 미리 다 다듬어 놨는데요. 요게 이제 먹기 좋게 이대로 하면 양념 배일 시간이 없어요. 구워질 때도. 그래서 먹기 좋은 크기인데 너무 큰 거는 약간 4등분 정도 해도 되고요. 딱 한 입 먹기 좋게. 요 정도 사이즈는 반으로. 네, 선생님 근데 이제 마늘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항균 효과 또 항암 효과로 몸에 네네. 좋다는 건 뭐 다들 많이 그쵸, 아시잖아요. 그쵸. 근데 냉방병에 좋은지는 진짜 몰랐어요. 네, 냉방병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면역력도 올려줘야 되고요.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줘야 되고요. 또 소화작용에도 또한 좋게 해주는 걸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마늘이죠.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에 보면 비타민 B가 많이 있어서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혈관을 갖다가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그 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소화를 갖다가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늘이 너무너무 좋은 약재이죠. 매일매일 마늘이 들어간 요리를 먹으면서도 이런 효능들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렇죠. 그럼 그 밖에 또 다른 효능들이 있을까요? 네네, 있죠. 그 마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해백리라 그래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냄새예요. 약간은 매운 냄새, 이 냄새를 빼고는 이로운 점이 100가지가 된다라고 할 정도 일해백리라고 하거든요. 동의보감에서도 그 효능이 잘 나와 있는데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면 독이 있다고 하고요. 종기를 제거하고 풍습과 나쁜 기운을 없앤다고 해요. 냉과 통증을 제거하고 비장을 튼튼하게 하며 위를 따뜻하게 한다고 하고요. 또한 토하거나 설사하면서 근육이 뒤틀리는 것을 치료하고요. 전염병을 예방하고 해충을 죽인다고 서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늘이 뭐 다양한 요리에 많이 이용되긴 하는데 유난히 닭 요리에는 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네. 뭐 백숙, 삼계탕, 마늘치킨까지 이 마늘하고 닭하고 궁합이 잘 맞나 봐요. 그럼요. 영양면에 있어서도 마늘 같은 경우에는 살균이나 아니면 항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빈혈도 예방하거든요. 외부적으로 좀 방어하는 그 기전이 아주 좋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 내부적으로 영양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닭을 먹으면서 내부적으로 영양적으로 되게 좋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또 닭의 비린내랄지 약간 잡내를 바로 마늘이 또 없애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아주 둘이는 궁합이 아주 맞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손질할 것이 오늘의 한방입니다. 김경호의 맛있는 한방. 바로 이겁니다. 생강이네요? 아니 이 생강은 보통 향이 강하잖아요. 마늘이랑 생강을 같이 넣기도 하나요? 네네. 보통 이제 마늘과 생강은 따로 사용할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김치 담글 때도 마늘과 생강을 같이 사용하게 되고 약간 고기 잡내를 조금 더 제거해야 되거나 독성을 할 때 마늘 같이 쓰거든요. 마늘과 닭과 함께 지금 생강을 선택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몸을 좀 따뜻하게 해줘서 한기를 몰아내주게 되고요. 소화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냉방병을 해서 설사를 하거나 소화가 안 될 경우에 선택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생강은 동해보감을 보더라도 담을 없애고 기를 내리며 구토를 그치게 하고 풍한과 습기를 제거함과 동시에 천식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냉방병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효과를 갖고 있죠. 그렇군요. 아니 평상시에 무심코 먹던 이런 식재료들에 이렇게나 큰 효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스마트하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강으로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생강을 채 썰 텐데요. 생강은 좀 이따 우리가 같이 먹기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굵게 써면 우리가 먹기가 불편해요. 이렇게 채를 써서 볶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반 정도로 얇게 점인 다음에 바로 써도 되고요. 오늘은 생강도 같이 먹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같이 채를 썰었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할 재료들을 좀 손질해 볼 건데요. 자, 청피망 먼저. 청피망, 홍피망은 한 입 크기로 딱 하면 좋거든요. 그게 한 2cm, 2cm 정도 돼요. 먹기 좋게 썰어 놓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자, 양파도 한 입 크기로 썰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재료 손질은 끝났고요. 자, 이제 식용유를 두르고요. 먼저 마늘 먼저 볶아줄 거예요. 마늘을 먼저 볶아서 향기가 좀 풍미가 마늘의 향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도록 충분히 익혀주고요. 식용유를 하게 되면 네. 마늘 기름도 좀 나오게 돼요. 마늘에서 충분히 기름도. 이게 원래는 이제 갈아서 하면 좋은데 그렇진 않고 이렇게 마늘이 통으로 해서 충분히 익혀주는 게 좋아요. 약간 조금씩 소리가 달라지죠? 네, 마늘 향이 나요 이제 살살. 네. 자. 노릇노릇해졌어요. 네, 충분히 노릇해졌고 이제 밥 넣고요. 생강을 다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오. 닭도요. 네. 한쪽 면이 약간 튀겨지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익혀지는 게 좋아요. 자주 뒤덮이는 것도 좋은데 타지지 않도록 충분히 익혀주는. 마늘 향이 진짜 좋네요. 여기 보면 한쪽이 여기 보면 약간 노랗게 익었잖아요. 그래서 뒤집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익었다 싶을 때 간장하고 같이 넣어서는 청주하고 이제 간장하고 넣어서 네. 약간 그 누린내. 저희들은 이렇게 나중에 넣어서 하시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닭이 약간 노릇노릇하게 익었을 때 네네네. 그때쯤에 청주랑 간장을 넣고. 자, 마지막에 그게 뭐예요? 다시마 우린 물이에요. 아, 보통 찜을 할 때 그 전분 물을 넣잖아요. 근데 네네. 다시마 물을 넣네요. 이게 다시마 물을 들게 되면 다시마 자체에 약간 고소한 맛도 있고요. 약간 감칠맛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 육질이 굉장히 또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다시마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우리가 담가 놓잖아요. 네. 그러면 그 물을 갖다가 놔뒀다가 요리에 물 대신에 쓰시면 특히 고기 요리나 이런데 국탕 요리에 쓰시면 아주 좋죠. 지금은 수분이 많아 보이죠. 네. 근데 좀 이따 이제 녹말가루를 넣게 되면 이게 쫙 쫄아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많지는 않고요. 또 이렇게 근사한 요리가 나올 네네. 것 같은데. 거의 다 익어간 것 같아요. 자, 충분히 익었으니까요. 네. 여기에 채소를 넣도록 할게요. 네. 준비된 채소류 양파 넣고요. 파 이 정도.
이게 채소에서도 또 물이 나와요. 끓이다 네. 보면 채소에 충분히 물이 나오기 때문에 셋이 거의 다 익었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을 넣어줘서 고소한 맛을 더 줬고요. 그 다음에 약간 걸쭉한 느낌을 좀 줄 수 있도록 지금 녹말가루가 녹말물을 넣었거든요. 아까 물이 있었잖아요. 금방 네. 걷죠. 마지막으로 한번 땅콩을 넣어볼까요? 땅콩이요? 땅콩. 왜 넣을까요? 그냥 뭐 양념치킨에도 땅콩 들어가잖아요. 그때 고소한 맛이잖아요. 네, 그죠? 고소한 맛하고 닭하고 잘 어울려서 넣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냉방병이 좋기 때문에 이 땅콩을 쓰는 거예요. 땅콩이요? 네네. 땅콩에는 티록신과 비타민이나 아니면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냉증이나 동상 걸린 분들에게도 좋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냉방병 있을 때 죽 먹고 한다면 땅콩죽 끓여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저도 네, 땅콩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랑 톡톡한 그 터지는 식감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데 네네. 여름철에 그냥 한 줌씩 가지고 다니면서 먹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냉증 환자분들 드시면 아주 좋죠. 자, 이제 다 끝났는데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자, 드디어 삼계탕보다 마늘 윙찜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와, 와,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게 만들었다. 먹어봐도 될까요? 제가 네. 준비해주겠습니다. 네, 저는 닭 부위 중에서 날개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데 네네. 한 마리 시키면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눈치 보여서 거의 먹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원 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 없이 드시기 바랍니다. 먹어보면 될까요? 예, 한번 먹어보시죠. 어떨까? 일단은 향부터 너무 좋다. 마늘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생강이 옆에 썰어져 있잖아요. 그 생강을 같이 해서 한번 먹어봐요. 생강. 우리가 보통 생강은 향이 싫어서 잘 안 먹잖아요. 네. 저도 아이에게 이렇게 해줬더니 먹는 거예요. 마늘, 생강, 생강과 닭과. 닭과. 어? 여기에 마늘. 마늘이 익으니까 알싸한 맛이 하나도 없고 담백해요. 마늘이랑 생강향이 들어가서 닭고기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요. 왜 이렇게 부드럽지? 닭고기가? 처음에는 겉, 그 다음에 찜하듯이 그 다시마 물을 넣고 찜하듯이 했잖아요. 그래서 깊이는 아주 익혀져서 이렇게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땅콩 넣은 게 진짜 신의 한 수. 맞아요. 딱 씹으면서 마지막에 땅콩 식감이 씹히면서 꼭 깨를 넣은 것처럼 고소해. 진짜 맛있다. 맞아요. 양념치킨에 왜 땅콩을 넣는지 알 것 같은 느낌? 그 고소한 맛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땅콩이 또 효능이 좋잖아요. 맛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양학적, 건강학적으로도 봤을 때도 정말 좋은 훌륭한 요리입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 마늘을 잘 드시지 못한 분도 잘 드시게 되겠죠. 냉방병을 낫게 하는 생활습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영상 함께 보시죠. 냉방병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생활습관, 뒷목을 조심하라입니다. 여름철 에어컨은 더위를 피하게 하는 생활 필수품이죠. 장시간 찬바람에 노출이 되게 되면 특히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머리 쪽으로 순환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두통도 유발하게 되고 어지럽기도 하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기도 해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태양병 증상이라고 해서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뒷목이 뻣뻣하다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찬바람을 쐬실 때 특히 뒷목을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냉방병 예방에 좋은 두 번째 생활습관, 실내 온도를 높여라입니다. 실내 온도가 5도, 6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근데 8도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몸의 말초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래서 혈류순환 장애가 일어나게 되고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즉 자율신경에 부조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냉방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냉방병 예방에 좋은 세 번째 생활습관,
수시로 운동하기입니다. 우리가 찬 에어컨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몸이 으실으실하면서 뒷골이 당겨지면서 두통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햇볕을 보면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면서 땀을 내주시게 되면 냉방병으로부터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찬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뒷목이나 아니면 내가 춥다고 여기는 부위에 가디건이나 아니면 담요들로 막아주시면 그 한기를 막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로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면역력을 올려주시고요. 가볍게 움직여줌으로써 체력을 올려주셔서 냉방병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간단한 생활 습관으로 냉방병을 예방하세요. 네, 이제 두 번째 요리를 만나봐야겠죠? 네. 냉방병 예방에 좋은 두 번째 요리 뭔가요? 네, 우리가 보통 단짠 요즘에 하잖아요. 달고 짠맛의 조화롭게 이루어진 거.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달사 조화가 일품인 마과잼 샌드위치입니다. 이 단짠이 아니라 달사라고 하시면은 달콤하고 알싸한 뭐 그런 맛이 예상이 지금 되고요. 네네. 또 마과잼이라고 하시니까 마는 마늘이잖아요. 네네. 과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과는 바로 사과입니다. 아, 사과. 그러면 사과하고 마늘을 제외한 그 밖의 재료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마늘을 준비할 건데요. 주 재료이죠. 네. 근데 마늘을 오늘은 먼저 찔 거예요. 마늘을 올려서요. 마늘은 먼저 잘 다듬어야 돼요. 꼭지는 잘 제거하고야 되고요. 그래서 마늘은 충분한 양으로 한 400g 이상 이렇게 올려놓으시고요. 찐게 다듬으시면 충분히 마늘이 쪄지는 동안 나머지 재료를 한번 손질해 보도록 시간은 할까요? 얼마나 걸리죠? 한 20분 정도 하게 되면 충분히 익게 되고요. 젓가락 같은 걸로 눌러보면 충분히 그걸 알 수 있어요. 중간에 일단은 네. 찜기에다 놔두고 나머지 재료를 손질해 볼 건데요. 네. 먼저 사과를 강판에 갈아 두었거든요. 네. 예, 요게 아까 말하면 마과잼에서 사과잼. 네. 우리가 여기까지 요 마늘하고 사과만 가지고 잼을 만들어도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제가 특급 비밀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봤어요. 여기 지금 보이는 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이거 그냥 견과류 뭐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죠. 네. 납작하죠? 이게 백편두라고 하는 한약재예요. 까치콩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본 초광목에 보면 백편두는 설사와 이지를 그치게 하고 더위 먹은 증상을 치료하며 비위를 따뜻하게 하고 습열을 제거하며 갈증을 그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백편도 저는 처음 봤는데 냉방병뿐만 아니라 일사병에도 좋은 약재이자 또 식재료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백편두를 한 반나절 정도 물에다 불린 다음에 우리가 콩을 삶듯이 요걸 한 40분 정도 내외로 해서 삶아준 거예요. 우리가 껍질을 벗겨서 깍지를 갖다 없애기도 하는데요. 그 약성을 다 쓰기 위해서 그냥 요대로 우리가 갈아서 쓸 거예요. 네. 한번 두 개를 갈아볼까요? 네. 백편두를요. 네. 여기다 좀 넣고요. 우리 갈아줄 거예요. 이렇게 보통 지게잖아요. 우리가 잠길 정도. 우유가 들어가는구나. 네네, 고소한 맛을 더 주고요. 그다음 올리고당을 넣어요. 단맛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조금 더 가미해도 되니까요. 제가 설탕을 조금 더 가미할게요. 자, 이 상태로 네. 이제 다 갈렸고요. 이제 찜통에서 마늘이 어디 쪄졌나 볼까요? 찔러봐요. 아, 제가요? 네, 푹 들어가요. 아우. 응. 얘를 이걸로 붓겠네요. 네, 같이 넣을게요. 자, 오, 뭐 잘 되네. 마늘인지 모르게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되고요. 마늘인지 알려면 하나 두 개를 이렇게 덩어리 남겨두는 것도 괜찮아요. 저희는 감쪽같이 속여요. 감쪽을 속이자고요. 네. 됐고요.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넣고 우리 한번 잼을 만들어 보기로 할까요? 거기 설탕도 좀 줘보실래요? 여기다 부어주실래요? 그냥 바로? 사과잼, 네, 사과잼 사과잼. 같이 오랫동안 오. 졸일 거기 때문에 네.
달콤한 냄새 벌써 나요. 너무 센 불에 하면 눌어붙기 때문에 이건 자꾸 계속 저어줘야 돼요. 눌어붙지 않게. 우유에다 간 백편두를 넣을 건데요. 네. 조금 넣어볼까요? 한 그쵸, 동량으로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원래 잼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어디 갔다 오게 되면 다 눌어붙어요. 그래서 정성껏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계속 저어주면서 눌어붙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특히 후라이팬을 선택할 때 코팅이 되어 있지 않는 데서 하게 되면 너무나 잘 눌어붙어요. 그래서 잼을 만들 때는 코팅이 잘 되어 있는 네. 프라이팬에서 잼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저어볼게요. 네. 생겼으니까. 용암처럼 올라오죠? 계속 이렇게 저으면 되는 거죠? 네, 계속. 셋이 이제 한 20분 정도 지금 저었거든요. 네. 팔이 좀 아플라 그래요? 어우, 근데 거의 다 됐고 네. 이제 요걸 넣으려면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아까 뭐 같이 보니까 계피가루 그런 향이 정답, 계피가루 맞아요. 나요. 근데 요걸 갖다가 넣어주면 이 계피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분하고 신경을 안정해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기호에 따라서 넣어야 돼요. 또 계피향을 싫어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수정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적당량 오늘 조금만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계피는 기호에 맞게. 네, 기호에 맞게 얼마든지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요. 특히 체표나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데는 아주 좋은 약재이고 효과도 좋고 독성도 없고. 이제 다 됐는데 우리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네. 냉방병의 특효약 달쌀 맛이 일품인 마과잼 샌드위치 완성됐습니다. 우! 와 진짜 어떤 맛이 날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팔이 아파요. 졌는데. 저도 좋았어요. 졌죠. 이게 잼 만드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저 이거 잼부터 살짝 좀 제가 맛을 봐도 될까요? 네, 잼부터 맛을 보세요 한번. 네, 제가 이걸 살짝 덜어서. 아유 마늘 들어간 거 맞아요? 좀 저거 먹어보고요. 아니 달싸하다고 하셔서 저는 알싸한 맛이 그래도 좀 강하게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단맛이 훨씬 강해요. 저도 단맛만 맛있어. 거의 강하고요. 알싸한 맛이 거의 없는. 달콤한데? 이 마늘 들어갔다고 말 안 해주면 아이들은 모르고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뭔가가 이상한데 이러면서 먹을 것 같아요. 오, 완전 맛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단맛만 나니까 네. 사과잼처럼 완전 온통 단맛만 갖고 있는데 여기는 독특한 맛이 있긴 하지만 이건 마늘하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정도의 네. 느낌은 있어요. 맛있게 먹을 것 같죠? 그럼 제가 한번 네. 어, 발라주세요. 샌드위치맨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빵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그렇구나. 그래서 진짜 온갖 잼을 다 먹어봤는데 이 잼은 진짜 오늘 처음이에요. 요거는요 전 세계 없는 잼. 진짜. 김경우표 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먹어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마늘 맛은 하나도 안 나요. 계피향도 조금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계피가 들어가서 진짜 활용 점정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면은 원래 유명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브레드 위에 계피가루 살짝 뿌려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향이 나고 맛이 나서 너무 맛있어요. 빵의 고소함하고 섞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이거 잼 더 발라 먹고 싶어요. 음. 그냥 위에다 얹어서. 저는 이게 그냥 네. 달싸하다고 표현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달콤하다? 근데 마늘이 이제 쪄서 들어갔잖아요. 약간 담백한 맛이 나요.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진짜 마늘을 잘 못 먹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아마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여름에 냉방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저는 솔직히 선생님을 뭐 무한 신뢰하긴 하지만 네. 아니 어떻게 마늘로 잼을 만든다는 거지? 살짝 아주 살짝 의심은 했거든요. 반신반의. 근데 그랬던 제 자신이 되게 민망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와 역시 선생님은 한의학계 요리사? 한의학계 요리 금손? 진짜 인정입니다. 지금 집에서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내 아이가 마늘을 전혀 안 먹으려고 해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아마 드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올 여름에도 냉방병 반드시 이겨내시고 이 요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마가찜 꼭 만들어 드시고 냉방병 예방하세요. 네, 오늘은 냉방병을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봤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네. 저 또한 냉방병으로 인해서 두통이 오거나 몸이 찌뿌둥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서 오늘 냉방병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알려드린 이 요리를 통해서 냉방병을 예방하시고요. 또한 몸에 열을 만들어내서 약간의 땀을 내주는 것이 냉방병에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요리와 함께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면서 이번 여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요리를 통해서 올 여름도 냉방병 잘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네, 네. 할까요? 맛있고 건강한 수학행 라이프. 맛있는 한의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